자, 7월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8월을 대비하는 시장 분위기, 또 한 번 맥이 바뀔 것인가, 지금 실적 시즌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매크로 지표들 FOMC 대기하고 있고요. 관세 최종 협상 대기 중입니다. 숨고르기로 미 시장은 쉬어갔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세제 개편안까지 확인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복잡한 심리, 시장의 투자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먼저 프리마켓에서의 기회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도체주는 미장 영향을 좀 따라갑니다. 약보합권의 등락으로 하이닉스는 26만 원권역에 머물러 있고요. 삼성전자가 0.57%가량 빠집니다. 이번 주 강한 시세를 뽑아내면서 테슬라와의 위탁 생산 계약 체결 소식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제 워싱턴으로 건너가 외교에 지원 사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전해집니다. 잠시 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가 여파 속 조정은 기회일지 찾아보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대로 이번 주 올랐다 다시 빠졌습니다. 물론 국채 입찰 수요 영향을 좀 받아갔는데요. 알테오제는 머크의 실적 영향을 받아가는 것으로 해서 뒷판에 보시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바이오 종목들도 일단은 국채 금리 진정 속의 반등입니다. 넘어가 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바이오 쪽의 일부 종목은 반등이긴 한데 앞서 보신 것처럼 펩트론은 또 크게 빠집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사실 개별적으로 CEO 바뀌면서 변동성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미국 쪽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늘 비만 관련 종목들 영향력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0.53%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모두 다 상승 움직임 이어지며 계속되는 조선의 이 카드 경쟁력은 계속됩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입니다. 풀무원이 어제도 급등, 최근 들어서 연일 강세입니다. 중국에서 냉동김밥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콩 수입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발표가 되면서 이 때문에 두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반영됩니다.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풀무원은 오늘 부각되며 단기적으로 8% 더 가네요. 앞서 보신 것처럼 조선주 안에서는 기자재단에서 세진중공업이 가장 시세가 좋습니다. 현재 5%의 강세. 그리고 한국석유 포함해서 지금 극동유화라든지 작은 석유 도소매 쪽으로 급등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유가가 4% 가깝게 튀어오른 영향입니다. 지금 에너지 러시아산 쪽으로 에너지 수출 제재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앞두고 딱 10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단기 트레이딩 유효할지도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포함해서 2차 전지도 튀어갑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모든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과의 첫 협의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지금 2시간 동안 협의를 이뤄냈다고는 하는데요. 그 협상 결과는 오늘 오전 중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선협력 우리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유력한 카드인데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미 통상협의가 29일에 한 차례 있었고요. 1+1 협의를 위해서 날아간 것인데요. 구윤철 부총리가 스콧 베센트 장관과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1+1 협의에서 최종 담판을 지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막판 주요 쟁점은 3가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지금 이미 다른 동맹국들과 협의를 다 이뤄냈는데 영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과 우리가 왜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느냐. 너네가 필요한 것을 좀 더 가져와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극하고 있는 건 미국 내 조선수 투자 늘리는 것, 알래스카 LNG 투자와 선박을 더욱더 구축하는 것. 이 내용 일본과 마찬가지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조선은 계속적으로 그 협상 카드로 작용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군수물자 매입 다른 국가들 다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보잉 항공기와 관련돼서도 사들이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쪽으로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농산물 시장 개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주가 측면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통상 변동성을 감안해서 IMF 쪽에서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1%에서 0.8%로 낮춰 잡았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IB 쪽에서는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우리 코스피의 상단을 높여잡고 있지만 이렇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아직 풀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실마리는 관세가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기업들도 지금 발벗고 나섭니다. 전일 한화 김동관 이 부회장도 워싱턴으로 날아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신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사측에선 이렇게 발표했지만 많은 이들은 미국 안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라든지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 같은 지금 한미 통상협의에 있어서 삼성 같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 2030년까지 54조 원 투자를 발표한 바 있고요. 얼마 전 테슬라와의 위탁 생산 계약 체결 23조 원 내용이 발표가 됐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텍사스 공장 건설로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반도체 투자를 추가적으로 더 이뤄낼지 여부가 삼성의 지원 카드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세탁기 공장이 있습니다. 가전 쪽에서도 투자를 더 늘리는지 더불어 배터리 협력은 삼성 SDI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죠. 중공업과 관련해서도 LNG 투자를 더 늘린다든지라는 카드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지원 카드는 마스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이제는 구윤철 부총리의 입에서 나올 내용들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에도 현재는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마스카 프로젝트에서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필리조선소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오스탈 호주 법인 취득, 더불어 USA 이 법인 취득까지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런 가운데 나온 이 탄탄한 펀더멘털은 가히 놀랄만 합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는 게 증권가의 호평입니다. 실적 보시죠. 어제 2시에 발표됐고요. 영업이익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예상했던 것처럼 잘 나왔고요. 2,600억 원 컨센을 잡았는데 3,700억 원으로 1,000억 원 더 넘게 사업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증권가 15곳에서 커버리지가 쭉 나왔어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15곳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중 14곳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외사입니다. JP모건도 많이 놀랐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대박이다. 영업이익 기존보다 46%가량 컨센을 웃돈 것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기존 대비 늘렸고요. 투자 의견은 비중 계속 늘릴 때라고 유지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 영업이익률 OPM이 11% 정도인데 제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조선사업 분야는 영업이익률이 OPM 13.4%입니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고요. 환율 측면이 상당히 불리할 거로 예상했는데 이 부분은 손해배상 충당금 들어오면서 상쇄가 됐고요. 선종 믹스가 개선된 게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컨테이너선 쪽 비중이 많이 높았었는데 돈 잘 벌고 수익성 많이 남는 LNG 쪽으로 돌려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됐고 추가적으로 모멘텀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해군과 지금 세 번째 MRO 계약 수주 따냈고요. 추가 모멘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조선업은 이제 그냥 선박 사업이 아니라 방산의 기회가 추가되면서 업사이클이 연장되는 시점이라며 탑픽으로 한화오션을 제시합니다. 87,000원에서 143,300원 그리고 JP모건은 13만 원인데요. 차트 보시죠. 2%가량의 상승 움직임 현재 타고 있습니다. 96,800원. 어제 10만 원까지 도달하려는 움직임이 장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안착은 못했는데요. 지금 JP모건에서 보는 13만 원 그리고 증권사 교보 쪽에서 제일 높죠. 14만 3천 원. 여기까지 업사이드 더 열어둬야 할지. 다만 신영증권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다음은 방산입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 계속해서 지금 8월을 앞두고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는데요. 이 시점에서 나온 실적들은 꽤 괜찮습니다. 지금 방산 보면
한국항공우주 제일 늦게 움직인 종목인데 어제 실적이 나왔거든요. 잘했습니다. 매출액은 예상 대비 약하긴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677억 원 나올 줄 알았는데 800억 원 훌쩍 웃돌면서 전년 대비로도 좋았고 컨센 대비로도 좋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익이 컨센 대비 한 26% 상회한 서프라이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른 방산 대비 못 갔던 이유 있었는데 이제는 하반기에 모멘텀이 조금 더 가셔야 될 시점이라며 기대해도 좋을 시점 12만 원까지 봅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반기 여기에서 국내 사업 인도 대수 11대로 확대가 되고요. 해외 수출 측면에서도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 진행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수출 모멘텀도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쪽 대비 해외 수출이 다소 지연된다는 게 주가가 느렸던 이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KB증권은 투자 의견을 낮춰 잡았어요. 이라크나 우크라이나 헬기 수출 계약 시점 계속 봐야 된다. 지연될 수 있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한 차례 모멘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는 1% 빠집니다.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10만 원을 돌파해내면서 어제는 2%의 강세, 지금 보면 연일 닷새째 양봉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에 화답하는 모습이 어제 주가까지 확인됐습니다. 오늘 정규장은요. 세론으로 본다면 방산주 실적, 여기에 대한 전략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하나시스템의 실망, 이 왕따 시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까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입니다. 간밤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흥구석유 보셨죠? 이렇게 단기간에 움직임이 나오는 트레이딩 종목들이 뛰는 이유는 바로 유가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10일 줄게 지난 14일부터 한 50일간 기회를 준다면서 빠르게 휴전에 들어가라라고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미국의 카드는 이 에너지 제재인데요. 러시아 쪽으로 관세를 매기고 추가적으로 이 에너지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푸틴의 고집은 여기까지 보셔야 될 텐데요. 이런 가능성을 감안해 봤을 때 유가가 단기간에 더 오를 심산이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 7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6월 고점을 돌파할까요? 지금 주가 잠깐 보겠습니다. 흥구석유가 5% 넘게 급등 시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시가가 더 튀어오르고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단일 테마로만 봐야 할지도 같이 고민해 보죠.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이는 내용들은 뉴스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재료, 리튬 쪽. 하이드로 리튬이 전고체 전지의 핵심 원료 99.9% 달하는 고순도 염화 리튬 관련해서 제조기술 개발했다는 내용에 화답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포스코 엠텍 같은 종목들도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마이크로는 결국 인적 분할 철회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화답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부장안에 가장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체크해보고요. 풀무원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런 내용들 녹여내면서 개장전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 시작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두 분은 어떤 전략을 꾀하고 계실까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들. 네, 안녕하세요. 호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3,220선의 약보합권, 코스닥도 801선의 약보합권. 어제 21선은 깨진 않았어요, 코스닥이. 불안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강화됐고. 두 분 어떻게 전략 세우세요?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한미 관세 협상 정말 최종 막판까지도 지금 협상에 들어가 있는데 네. 계속 카드는 조선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들고 가자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용 회장까지 나서면서 반도체 외교 기대감도 있거든요. 주가엔 아직인데 여기서 기회 있을까요?
일단 관세도 그렇고 FOMC도 그렇고 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모두 좀 잘 지나가야 되는 한 주. 여기 이제 지표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 이 지표 발표에 따라서 정말 바라보는 시각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한 주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도입이 되고 나서 사실은 본장보다는 8시부터 9시까지의 변동성, 그러니까 테마적으로 움직일 만한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오히려 본장 9시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참 거래가 한산해지는 게 최근 시장 지수가 안 좋았을 때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약간은 거래가 좀 소강 상태에 빠져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계속 쏠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수급이 쏠릴 만한 명분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해보면 지수가 좋지 않을 때 계속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강했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관세가 잘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선을 내어줬거나 아니면 방위비 증액이 아마 계속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조선 쪽에서는 조선 기자재는 여전히 들고 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나 시스템이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체크를 해보면 빠르게 다음 분기에 이제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날 여지는 남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완벽하게 좋을 거라 생각했었던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실적 미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방산을 보실 때 보시더라도 중소형 단에서의 한번 이제 상승 트리거, 상승 명분이 있는 종목에 압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 속에서 펀더멘털로 계속 좋다 해서 이번 주에 주신 세진중공업이 어제 14,000원 목전까지 갔다 윗꼬리가 전전날 달렸고요. 어제도 이 부분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폭 올라가는데 목표가 17,000원까지 뭔가 단기간 도달 가능성 더 높아질까요? 제가 월요일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일단 시초 갭 상승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종가에 이제 한번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종가의 타이밍이 가장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현재 구간에서는 13,990원이라는 가격대 돌파만 하게 되면 우선은 저는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조선과 조선 기자재 투자하신 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관세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인가? 아마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방향에 상관없이 속도에 좀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도에 따른 차익 물량이라든지 속도에 따른 조정은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HD 현대 쪽으로만 밸류체인이 걸려 있었던 어떤 납품처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으로 다변화되었다라는 게 조선 기자재 세진중공업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왜냐, 공교롭게도 하나오션 어제 실적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괜찮았고요. HD현대중공업, 미포조선은 말해 뭐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 믿고 가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오션, JP모건의 호평까지도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방산이에요. 지금 8월에 이 주도주들 팔가에 대한 고민 중에 또 대표 주자가 방산이잖아요. 이주호 본부장님이 한국항공우주의 키 맞추기를 아주 예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보여준 실적으로 대장도 될 수 있는지. 근데 오늘 호가에선 살짝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한국항공우주가 대장이 되기보다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00만 원 돌파 목전에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네, 앞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잘하면 황제주에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투기에 대한 추가 수주라던가 이게 3, 4분기 때 어느 정도로 실적이 더 나올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방산 종목군들보다 한국항공우주는 많이 못 갔다라는 점. 그리고 풍산이 약간 치고 올라오면서 풍산이 요즘에 4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한국항공우주의 이러한 수리온 사업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전투기 사업들이 빛을 발할 때가 저는 하반기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어제 돌파를 못하고 살짝 좀 밀려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차익 매물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소화하면서 만약에 확실하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본격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지금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한국항공우주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은 계속 하나에어로로. 그렇죠. 아니죠.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계속 말했으니까. 페이스메이커는 네, 하나에어로고 저는, 네, 탑픽은 그렇죠. 한국항공우주 카이. 계속 한국항공우주를 좀 팔로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사랑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방산 좋네요. 다음은 유가입니다. 단기간에 유가가 좀 튀어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는 이 카드 단기적으로 유가 $70 그 위까지 볼 수 있다면 오늘 움직이는 쪽이 지금은 팔 때가 아닌 것인지 지금 단기로 보시는 분들 어떤 전략 필요해요?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만의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명에 석유가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혹은 중앙에너비스, 대성산업, SO일과 같은 기업들 오늘 저는 시세가 나면 일정 부분은 챙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유가의 움직임이 사실 간밤에 골드도 좀 쉬었고요. 그다음에 코인 시장도 쉬었고 다수 이제 원자재 기업 혹은 원자재 상품들이 좀 쉬다 보니까 유가에 조금 더 거래량이 붙어서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미국과 러시아가 잘 되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제 신경전을 좀 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민감하게 아직은 반응할 때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이주 본부장님 반도체 주셨습니다. 네. EUV 아직 소부장단의 기회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포인트는요? 핵심은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계약을 하면서 지금 종목이 네. FST 네, 먼저. 종목은 FST인데 지금 어쨌든 저는 포커싱은 이겁니다. 삼성에서 지금 지분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테일러 공장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지금 워닉 IPS랑 지금 솔브레인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 투자를 했고 그리고 파운드리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약간 노광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가격적인 매력 있는 FST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부분 테일러 공장 쪽으로 소재단에서 납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FST 27,000원까지 보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와의 연결고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여기서 아이디어 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본부장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이제 관세가 순차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만약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잘 되게 되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련한 수혜주들도 저는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튀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뉴스를 좀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만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들이 테마적으로 이미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알루미늄이 조금 더 유리하게 먼저 움직였지만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TCC 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현재 가격에서는 굉장히 부담 없는 선에서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무조건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 스틸이라고 하는 기업을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그들을 가격적으로 품질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남아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보다는 오히려 지금 유리한 입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TCC 스틸 오늘 시초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0원 드리고 손절 라인은 17,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ST와 TCC 스틸. TCC 스틸은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25,000원까지의 반등 움직임 예상해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으로 호가에서 지수의 낙폭이 살짝 줄어듭니다. 본장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 문 열리고 이야기 이어갑니다.